편리하고 따뜻하고 투명한 기업 만들기 프로젝트 경제와 놀자 깨타투 박준입니다. 오늘은 그 한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한전은 사실 중요한 기업이죠. 아시겠지만 한전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공기업으로 돼 있고요. 한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발전 자회사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죠. 그래서 원래는 같은 회사였다가 이게 발전하는 업무와 그거를 좀 분리를 해서 100% 자회사의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한전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뭐 한전 주주분들 뭐 주주가 아닌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전이 배당을 재개했습니다. 엄청나게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되게 바랬던 소식인데 이 배당을 재개한 걸 두고 또 말이 많아요. 왜냐면 이제 부채가 많은데 이미 부채를 줄일 생각을 해야지 이게 돈 좀 벌었다고 바로 이렇게 배당에 나서면 되냐 이런 이제 말인데요. 그 한전이라는 이 공기업이 그냥 상장이 안 돼 있고 그냥 공기업이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. 이 전기요금 자체도 뭐 기사회에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렇게 지고 있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못 올려서 적자가 났는데 그 적자 때문에 배당을 못 준다. 그러면 과연 이걸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예전부터 일부 좀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신 분들 중에 아예 이 한전을 상장 폐지하라 이런 식으로 상장 기업을 마음대로 정부 마음대로 운영할 거면 상장 폐지를 해서 기존 주주들한테 이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도 있었고요. 이거는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 뭐 산업부 그 주간 부처죠. 부처인 산업부나 아니면 이제 전체 우리나라 어떤 공기업들 상장 공기업들을 관리하고 있는 이 기재부에 우리 주주들의 피해 보상안을 내놔라 뭐 이런 식의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땐 한전의 이 지배 구조야말로 가장 좀 이상한 구조가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. 주주와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 발전 자회사와의 갈등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. 뉴스에서 다 접하셨겠지만 한수원이랑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죠. 이 갈등의 시작이 된 게 이 UAE의 지였던 지금 이제 사우디까지 다 지었죠. 이 지였던 그 원전 때문인데 이 공사비가 한 1조 원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해요. 근데 이거를 발주를 한전이 받아서 한수원한테 시공을 맡긴 거죠.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한수원은 야 공사비 좀 더 주세요 한전한테 요구를 하는 거고 UAE와 계약을 직접 맺은 한전 입장에서는 우리는 못 준다 이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둘이서 계속 이제 법적 분쟁까지 가서 뭐 런던에 이제 그 소송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. 문제는 이 앞으로의 그런 원전은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. 바라카 원전까지는 뭐 일단 봉합을 했다고 합시다. 근데 그 뒤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거버넌스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한수원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한수원이 이 거버넌스를 좀 바꾸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한수원이 한전한테 조금 독립을 하자. 이런 겁니다. 뭐 이게 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조금 유력하게 보이는 안이 한전은 공사잖아요. 근데 한수원은 공사가 아니에요. 그래서 공사화를 시켜서 이 지분을 정부가 조금 사주고 아니면은 뭐 공사가 안 된다면 밑에 이제 한수원이 지금처럼 두고는 있지만 좀 원전 수출에 대한 기능을 다 한수원이 들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원전 수출 한국의 원전 수출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. 팀코리아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게 주체가 한전이 될 때가 있고 한수원이 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체코 건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이 그 주체가 됐죠. 아까 말씀드린 그 UAE 같은 경우에 바라카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 주체가 됐고요. 그래서 이게 나누는 기준이 뭐였냐? 그건 그냥 정부가 내려줬습니다. 자, 한전은 중동 뭐 이런 나머지 시장 하시고 한수원은 유럽 시장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하세요. 그래가지고 좀 분리를 시켜놨습니다. 그래서 이게 주체가 한전이 되기도 하고 한수원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아시겠지만 이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협상이 끝나면서 비밀 유지 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이제 업계에 따르면 이제 유럽은 한국이 단독 진출은 좀 힘들게 됐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들어갈 때 우리가 같이는 갈 수 있는데 이게 우리만 단독으로 들어가서 같이 경쟁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수원은 자기들이 키가 돼서 갈 수 있는 사업이 없어진 겁니다. 이렇게 반이. 그렇다 보니까 안 되겠네. 이 지금 한전이
도맡아서 하고 있는 이쪽 사업도 우리가 좀 할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, 그래서 한전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이런 곳들이 있는데, 이런 곳들을 밑으로 가져오겠다는 이제 구상입니다. 그렇게 되면은 한전 입장에서는 원전 수출과 관련된 어떤 역량을 한수원에게 조금 뺏기는 이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. 이제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전 주주들은 과연 자기의 이 주장을 다 이렇게 펼칠 수 있는지, 그 몫을 다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한전이라는 상장기업, 뭐 한전뿐만 아니죠. 상장되어 있는 공기업들의 이 지배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, 이런 부분들을 산업부나 아니면 뭐 기재부나 정부에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나 요금 같은 게 사실 한전의 모든 수익은 요금에 이제 달려 있잖아요. 그래서 전기요금 정상화를 항상 얘기하는데, 뭐 정부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에 대한 승인을 잘 해주지 않는 상황이죠.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상장 공기업에 대한 어떤 지배 구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손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, 누가 그거를 나서서 하겠어요. 그리고 특히나 뭐 한전 같은 경우에는 구조 변화 얘기를 하면 민영화 이슈가 꼭 따라오잖아요. 그럼 뭐 한전을 민영화 하는 거 아니냐, 뭐 이런 이제 얘기까지 막 오니까 지배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터치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한전의 지금 한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한수원과의 갈등, 그리고 주주와의 갈등, 그리고 이 배당을 했을 때 누가 좋은 건가 도대체, 이런 문제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뭐 구조 개편안이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얘기를 해봤고요. 그 한수원과 한전의 어떤 갈등은 사실 지금은 공사비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, 아마 시간이 가면 한수원 이 원전 수출을 가지고 누가 이 키를 잡고 갈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지배구조 개편안이 나온다면 한전 주주들 입장에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, 물론 지금처럼 이제 100% 밑에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이렇게 분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고려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, 그런 소식이 나오면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해서 이 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, 그냥 일반 주주들은, 그런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박진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